그러면 우리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거지. 오른손을 바닷물에 충분히 오랫동안 담가 놓았다고 판단한 노인은 손을 물에서 꺼내 살펴보았다. 그리 나쁜 상태는 아니군. 노인은 말했다. 고통쯤이야. 사내에겐 별거 아니지. 노인은 줄에 쓸려 새로 생긴 상처에 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줄을 잡았다. 그러고는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 다른 편 배전 너머로 왼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빌빌한 놈 치곤 너도 구실을 영 못하진 않았어. 노인은 왼손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내 놈을 찾을 수 없는 순간도 있었어. 어째서 난 양쪽 다 강한 손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느님도 아시지만 이놈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 그래도 간밤에 영 구실을 못하진 않았어. 쥐도 한 번밖에 안 났고 말이야. 만약 또다시 쥐가 나면 낚싯줄에 끊어져 버리게 하고 말 테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노인은 자신이 맑은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만세기를 좀 더 씹어 먹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못 먹겠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구역질로 힘이 빠지는 것보다는 정신이 좀 멍하고 흐릿한 게 차라리 나아. 게다가 내 얼굴을 처박았던 고기라서 먹는다고 해도 다시 토할 게 분명해. 상할 때까지 그냥 비상용으로 남겨두자. 하지만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운을 얻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 이런 바보.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날치 한 마리 남은 게 있잖아. 그걸 먹어. 과연 깨끗이 손질해서 먹기 좋게 준비해둔 날치가 거기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그걸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뼈를 꼭꼭 잘 씹으며 꼬리까지 모두 먹어치웠다. 날치보다 영양분이 많은 물고기는 아마 없을걸?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나한테 지금 필요한 힘을 주는 데는 날치만한 게 없어. 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는 생각했다. 놈더러 원을 그리며 돌라고 해. 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노인이 바다로 나온 뒤로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줄의 기울기만 가지고는 물고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엔 아직 일렀다. 다만 줄을 당기는 힘이 희미하게 남아 살짝 느슨해지는 걸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가만히 잡아당겼다. 줄은 여전히 팽팽하게 쫙 펴졌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어깨와 머리를 숙여 줄을 앞으로 벗긴 다음 가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을 사용하여 몸을 스윙하듯 좌우로 흔들었다. 할 수 있는 한 몸통과 두 다리의 힘으로 줄을 당겼다. 그의 늙은 두 다리와 어깨는 중심축이 되어 줄을 당기는 몸짓에 따라 움직였다. 굉장히 큰 원을 그리며 도는데?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놈이 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그러다가 줄이 더는
끌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줄에서 물방울 빛을 받으며 튕겨나가는 것을 볼 때까지 줄을 잡고 뱉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줄을 획 잡아당겼고 노인은 무릎을 꿇으며 어쩔 수 없이 줄을 풀어 어두운 바닷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다. 놈이 지금 원의 먼 끝부분을 돌고 있는 거야. 노인은 말했다. 최대한 당기며 버텨야 해. 그는 생각했다. 힘껏 당기고 있으면 놈이 도는 원은 매번 작아질 거야. 아마 1시간쯤 뒤에는 놈을 볼 수 있을걸? 자, 이제 난 놈을 제압해야 해. 그런 다음 죽여야 해. 하지만 물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고 2시간쯤 지나자 노인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뼛속까지 깊이 지쳤다. 하지만 원의 크기가 이제 훨씬 작아졌고 낚싯줄의 기울기로 볼 때 물고기가 그동안 헤엄치면서 점차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시간쯤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는 검은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땀이 흘러내려 눈이 따가웠고 또 눈과 이마에 난 상처가 쓰라렸다. 노인은 눈앞에 반점이 보이는 걸로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 낚싯줄을 있는 힘껏 당길 때면 을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2번인가 현기증이 나며 아찔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좀 걱정스러운 증상이었다. 이런 물고기를 두고 기력이 다해 죽을 수는 없어. 노인은 말했다. 놈이 마침내 아주 잘 올라오고 있는데 하느님 제발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랑 성모송을 100번이라도 얼마든지 외우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울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일단 외운 걸로 쳐주십시오. 노인은 생각했다. 나중에 꼭 외우겠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은 2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을 튕기며 갑자기 왈칵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날카롭고 강하고 육중한 힘이었다. 놈이 철사로 된 낚시 목줄을 뾰족한 주둥이로 치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지. 놈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겠지. 하지만 그 때문에 놈이 뛰어오를지도 몰라. 그냥 계속 돌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까 뛰어오른 건 놈의 부레에 공기가 채워지도록 했으니까 필요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번 뛰어오를 때마다 낚싯바늘이 박힌 부위가 벌어져서 잘못하면 바늘이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뛰어오르지 마라,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뛰어오르지 마. 물고기는 철사줄을 몇 번 더 쳤다. 물고기가 머리를 흔들어 댈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놈의 고통을 지금 정도로 유지시켜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 고통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놈의 고통은 놈이 미쳐 날뛰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잠시 후 물고기는 철사줄 치는 것을 멈추더니 다시금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줄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다시 현기증이 났다. 그는 왼손으로 바닷물을 조금 길어 올려 머리에 끼얹었다. 그리고 몇 번 더 그렇게 물을 끼얹고 나서 목덜미를 문질렀다. 쥐는 나지 않은군.
쥐는 나지 않는군. 노인은 말했다. 놈은 곧 올라올 거고 난 견딜 수 있어. 아니, 반드시 견뎌야 해. 그따위 말은 차라리 하지도 마. 노인은 뱃머리에 기대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줄을 등 뒤로 다시 넘겨 걸쳤다. 놈이 원의 원쪽을 돌고 있는 동안 좀 쉬었다가 가깝게 돌 때 일어나서 놈을 상대하자 노인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줄을 전혀 당기지 않은 채 그냥 뱃머리에 기대서 쉬면서 물고기 혼자 한 바퀴 돌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유혹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당겨지는 힘이 늦춰지는 것으로 미루어 물고기가 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돌고 있음을 알았을 때 노인은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몸을 중심축으로 두 팔을 번갈아 움직이며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당겨진 줄은 모두 배 안으로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지치고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기 시작하는군. 하지만 놈을 싣고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좋은 바람이야. 내게 꼭 필요한 바람이지. 놈이 다음번에 먼 쪽으로 돌 때 또 쉬도록 하자. 노인은 말했다. 아까보다 기분이 한결 좋군. 이제 두세 번쯤 더 돌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의 밀짚 모자는 머리 뒤통수 쪽으로 훌렁 젖혀져 있었다. 줄이 당겨지면서 물고기가 바깥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느껴졌을 때 노인은 뱃머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혼자 힘쓰며 계속 돌아라 물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상대해주마. 파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좋았을 때만 부는 미풍이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바람이었다. 그저 배가 남서쪽을 향하도록만 해놓으면 될 거야. 노인은 말했다. 바다에서는 길을 잇는 법이 없어. 게다가 푸바는 아주 긴 섬이니까. 물고기가 모습을 보인 것은 세 바퀴째 돌던 때였다. 처음에는 배 밑을 지나가는 물고기의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는데 다 지나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과연 그렇게 긴 물고기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니야, 노인은 말했다. 그렇게 큰 놈일 리는 없어. 하지만 물고기는 정말 그렇게 컸다. 돌고 있던 원을 다 그린 뒤 물고기는 배에서 겨우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물 밖으로 나온 꼬리가 먼저 보였다. 커다란 낫의 긴 날보다도 더 높이 솟은 꼬리는 검푸른 바다 위에서 아주 연한 보라색을 띠었다. 노인은 이내 뒤로 기울어졌고 노인은 수면 바로 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거대한 몸통과 그 몸통에 새겨진 자주색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는 양쪽으로 활짝 펼쳐져 있었다. 물고기가 다시 돌아 나가기 전에 노인은 물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회색 빨판 상어 2마리가 물고기 곁에서 함께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다. 빨판 상어들은 어떤 때는 물고기한테 달라붙었다가 어떤 때는
획 떨어져 나왔다. 또 어떤 때는 물고기 그림자 밑에서 한가롭게 헤엄치기도 했다. 두 마리 모두 90cm 이상은 되어 보였으며 빠르게 헤엄칠 때는 온몸을 뱀장어처럼 세차게 흔들어댔다. 노인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건 꼭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배 쪽으로 돌아올 때마다 노인은 줄을 계속 끌어당겼고 이제 두 바퀴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기회가 생기리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놈을 아주 최대한 바싹 붙여놓아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머리를 노려서는 안 돼. 심장을 찔러야 해. 이보게 늙으니 진정하고 힘을 내게나. 노인은 말했다.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물고기의 등이 수면 위로 나왔다. 하지만 배에서 좀 더 먼 거리였다.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았을 때도 물고기는 아직 너무 멀리 있었다. 하지만 몸통이 몸 위를 훨씬 높이 올라와 있었다. 노인은 줄을 얼마간 더 끌어당기면 물고기를 배와 나란히 붙일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작살은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해 놓고 있었다. 작살에 연결된 가벼운 밧줄은 둘둘 감아서 둥근 바구니에 담가 두었고 그 끝은 뱃머리의 말뚝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물고기가 다시 원을 그리며 돌아오고 있었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좀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다. 아주 잠깐 물고기는 배를 보이며 옆으로 물고기는 배를 보이며 약간 옆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금세 자리를 바로잡고는 다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어. 노인은 말했다. 내가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다고. 노인은 다시금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온 힘을 짜내어 그 커다란 물고기를 붙잡고 늘어졌다. 내가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어. 그는 생각했다. 아마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잡아당겨 소나. 그는 생각했다. 단단히 버텨라. 두 다리야. 제발 견뎌다오. 정신아. 제발 건져다오. 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잖아. 자, 이번엔 완전히 당겨 뒤집어 놓고 말겠어. 물고기가 배와 나란히 되기 훨씬 전부터 잡아당기기 시작한 노인은 남아있는 기운을 다 쏟아 전력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지만 물고기는 얼마간 끌려오며 뒤집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바로 세우고는 헤엄쳐 가버렸다.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물고기야. 넌 어쨌든 죽어야 할 운명이야. 그렇다고 나까지 죽여야겠냐?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너무 말라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병을 짚기 위해 손을 뻗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번에야말로 놈을 배랑 나란히 붙여 놓아야 해. 그는 생각했다. 물고기를 몇 바퀴 더 돌게 할 만큼 내게 힘이 남아있지 않아. 아니야, 충분히 남아있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물고기가 다시 한 바퀴 돌았을 때
노인은 놈을 거의 잡을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물고기는 몸을 바로 세우더니 천천히 헤엄쳐 멀어갔다. 물고기야, 네가 날 죽일 작정이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도 그럴 권리가 있지. 나의 형제여. 난 너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상한 존재를 결코 본 적이 없다. 자, 어서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굴 죽이든 난 이제 상관없다. 자네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군.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나이답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지 생각해. 아니면 물고기처럼 고통을 건지는 거라도.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통아, 정신 차려. 자신도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노인은 말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물고기가 다시 2바퀴나 더 돌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2번 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질 뻔했다. 정말 모르겠군. 하지만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노인은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리고 물고기를 뒤집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다. 물고기는 몸을 바로 세우고는 물 밖으로 삐져나온 커다란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다시 천천히 휘엄쳐 가버렸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어. 노인은 다짐했다. 그러나 2 손은 이제 힘이 빠져 흐물거렸고 눈도 가물가물해서 겨우 순간순간 앞이 보이고 할 뿐이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번 더 해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은 힘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먼 옛날의 자존심을 전부 끌어모아 물고기의 고통과 맞서게 했다. 물고기는 다가오며 옆으로 뒤집어졌다. 그러고는 옆으로 누운 채 가만히 헤엄치며 주둥이가 뱃전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가 배 옆을 지나치기 시작했다. 길고 넓고 거대한 은빛 몸이 보랏빛 줄무늬를 드러낸 채 물속을 한없이 지나갔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아 눌렀다. 그리고는 작사를 할 수 있는 한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아니 없는 힘까지 모두 짜내어 노인의 가슴 높이만큼이나 높이 물 밖으로 솟아있는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에다 작사를 수석 박았다. 쇠끝이 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작살에 몸을 기대고 좀 더 깊이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 다시 온몸에 무게를 실어 작살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자 물고기는 죽음을 몸에 담은 채 마지막 활기를 짜내어 자신의 엄청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굉장한 힘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한껏 드러내면서 수면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물고기는 한순간 배에 탄 물고기는 한순간 배에 탄 노인의 머리 위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이내 물속으로 철썩 떨어지며 노인과 배 위에 물보라를 온통 뒤집어 씌웠다. 노인은 현기증이 나며 토할 것 같았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작살줄을 엉키지 않게 잘 수습해 껍질이 벗겨진 2 손 사이로 천천히 풀어주었다. 겨우 눈앞이 보일 때 그는 물고기가 은빛배를 드러낸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작살 자루가 물고기의 어깨 쪽에 비스듬히 꽂힌 채
작살 자루가 물고기의 어깨 쪽에 비드즘이 꽂힌 채 삐죽 나와 있었고, 바다는 물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피는 처음에는 수심이 1500m도 넘는 푸른 바닷속 물고기 떼처럼 검게 보였다. 그러더니 이내 구름처럼 붉게 퍼져나갔다. 물고기는 조용히 은빛으로 반짝이며 물결에 둥둥 떠 있었다. 노인은 눈이 제대로 보이는 짧은 순간에 주의 깊게 물고기를 살폈다. 그런 뒤에 작살줄을 뱃머리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머리를 숙여 2 손으로 감쌌다. 정신 차려야 해. 그는 뱃머리에 판자에 기댄 채 말했다. 난 지쳐 빠진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저 물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 고된 잡일을 해야만 해. 이제 저놈을 배 옆에다 길게 묶어둘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서로 사람이 2명 있어서 배를 수면까지 잠기게 해놓고 놈을 실은 뒤 물을 퍼내어 다시 배를 떠오르게 한다 해도 이 배는 저놈을 결코 지탱할 수 없을 거야. 혼자 모든 걸 준비한 뒤에 놈을 끌어당겨 배 옆에 잘 묶어야 해. 그리고 돛대를 세운 다음 집으로 돌아갈 돛을 달아야 해. 노인은 물고기를 뱃전에 나란히 붙여놓기 위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밧줄을 아가미 쪽에 넣고 주둥이 쪽에서 빼서 대가리를 뱃머리 옆에다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다. 놈을 자세히 보고 싶어. 노인은 생각했다. 손으로 만지며 느껴보고도 싶군. 놈은 내 큰 재산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놈을 느껴보고 싶은 건 아니야. 놈의 심장은 아까 느껴본 것도 같아. 그는 생각했다. 작살 자루를 2번째로 꽉 눌러 박을 때였지. 자, 놈을 끌어당겨서 머리를 붙들어 맨 다음 꼬리랑 몸통 중간에 올가미를 씌워 배에 단단히 동여매 놓자. 자, 일을 시작하세, 늙은이. 그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고된 잡일이 아주 많아. 노인은 하늘을 한번 쳐다본 다음 물고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양을 주의 깊게 살폈다. 정오를 넘긴 지 얼마 안 됐군.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무역풍도 불고 있어. 낚싯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에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이어붙이면 되니까. 자, 이리 오너라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물고기는 오지 않았다. 물고기는 바다 위에 저만치 떠서 둥실둥실 들어 누워만 있었다. 노인은 배를 저어 물고기한테 다가갔다. 물고기 머리를 뱃머리에다 끌어다 놓고 나란히 떠있게 되었을 때 노인은 그 엄청난 크기에 놀라 2눈을 일심할 정도였다. 그는 뱃머리 말뚝에서 작살줄을 풀어 그걸 아가미에 넣고 아래 턱 쪽으로 뺀 다음 뾰족한 긴 주둥이에 한번 감았다. 그러고는 그걸 다시 다른 쪽 아가미로 넣어 뺀 다음 주둥이에 또 한번 감고는 2 겹으로 겹쳐진 밧줄을 꽉 묶어 뱃머리 말뚝에다 단단히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노인은 밧줄을 끊어서 고물로 들고 가 꼬리를 올가미에 씌워 묶었다. 물고기는 자주색과 은빛이 섞인 원래 색깔에서 은빛으로 변했고
줄무늬와 꼬리도 같은 연보라색을 띠었다. 줄무늬의 폭은 손바닥을 쫙 편 어른손보다도 더 넓었다. 물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처럼 행렬 속의 성자의 눈처럼 아무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론 놈을 죽일 수 없었어. 노인은 말했다. 물을 마신 후로 기운이 나고 좋아져서 그는 이제 정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머리도 맑아졌다. 저 정도라면 700kg도 넘게 나가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훨씬 더 나갈지도 몰라. 내장 따위를 빼고 3분의 2만 남는다 쳐도 그걸 킬로그램당 65센트씩 받고 판다면? 계산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어. 노인은 말했다. 정신이 그 정도로 맑지는 않아. 하지만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만큼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난 발 뒤꿈치에 뼈돌기 같은 건 없지만 두 손이랑 등은 정말 아팠으니까. 뼈돌기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그저 모르고 지낼 뿐인지도 모르지. 노인은 물고기를 뱃머리와 고물과 배 중앙 가로장에다가 단단히 묶어 놓았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마치 훨씬 커다란 배 하나를 나란히 비끄러 매놓은 것 같았다. 노인은 밧줄을 약간 잘라내어 물고기의 아래턱을 뾰족한 주둥이에 동여맸다. 물고기의 입이 벌어지는 일 없이 배가 가능한 한 수월하게 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노인은 돛대를 세웠다. 누덕누덕 기운 돛이 위 활대구시를 하는 막대기와 아래 활대에 묶인 채 팽팽히 펼쳐졌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물에 반쯤 누운 자세로 노인은 남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나침반 없이도 노인은 남서쪽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그저 무역풍이 부는 것을 느끼며 돛을 팽팽하게 펼치기만 하면 되었다. 가는 낚싯줄에 가짜 미끼라도 달아서 뭔가 먹을 것을 잡는 게 좋겠어. 그리고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좀 마셔야지. 하지만 노인은 가짜 미끼를 찾을 수 없었다. 정어리는 상에서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배 옆으로 지나가는 누런 멕시코만 해초 한 무더기를 갈고리로 낚아 올려서 털어냈다.
그 안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배 바닥으로 떨어졌다. 12마리는 좋게 넘었는데 모래 벼독처럼 팔딱팔딱 뛰었다. 노인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새우 머리를 비틀어 떼고 껍질과 꼬리까지 꼭꼭 씹어서 다 먹었다. 아주 작은 새우지만 영양가가 많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맛도 좋았다. 너무 빛난다님 어서 오세요. 진단평가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잖아. 더 잘할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하는 건가? 괜찮아. 이제 시작인데. 아? 그거. 국영수.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요. 영어는 좀 따로 공부하면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했을걸요? 진단평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잘 모르겠다. 대학교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괜찮아. 대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지. 화이팅! 울지마, 울지마.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다. 물병에는 아직 2모금 분량의 물이 남아 있었는데 새우를 먹고 나서 노인은 반모금 정도를 마셨다. 배는 커다란 짐을 실은 상황치고는 꽤 잘 나아가고 있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힘이 되었다니 기뻐요.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는 커다란 짐을 실은 힘든 상황치고는 꽤 잘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방향을 잡았다. 그는 바로 옆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고 등을 고물에 대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물고기와의 싸움이 끝나갈 때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순간 이건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솟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떨어지기 전에 허공에 그대로 정지한 듯 매달려 있을 때는 뭔가 엄청나게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여느 해 지금은 여느 때만큼이나 잘 보이지만 말이다. 노인은 이제 물고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손과 등은 꿈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손은 금세 나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피를 깨끗하게 짜냈으니 짠 바닷물이 곧 아물게 해줄 거야. 거짓없는 이 멕시코만의 짙푸른 바닷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치료약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뿐이야. 두 손은 제 할 일을 다 했고 배도 잘 나아가고 있어. 물고기도 입을 꽉 다물고 꼬리를 고추 세운 채 형제처럼 우리와 함께 잘 미끄러져 가고 있어. 그러다가 노인은 정신이 약간 흐려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놈이 나를 데려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놈을 데려가는 건가? 내가 놈을 뒤에다 놓고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또 놈이 위험을 모두 잃은 채 배에 실려 있다면 그 또한 문제될 게 전혀 없지. 하지만 지금 놈이랑 배는 나란히 묶인 채 둘이 함께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노인은 생각했다. 까짓것 놈이 원한다면 놈이 날 데리고 가는 걸로 하지 뭐. 내가 놈보다 나은 건 꽤가 많다는 것뿐이고 또 그런다고 놈이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너무 슬퍼서 그런데 오늘 책 많이 읽어주세요. 한 20분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힘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아. 너무 빛난다님을 위한 힐링 갑니다. 수학 화이팅! 아자! 아자 아자! 그들은 순조롭게 항해를 나아갔다. 노인은 두 손을 짠 바닷물에 담그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썼다. 뭉게 구름이 높이 떠 있고 그 위로 새털구름도 꽤 많이 떠 있는 하늘을 보고 노인은 부드러운 무역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리라는 걸 알았다. 노인은 꿈이 아님을 확신하기 위해 틈틈이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최초의 상어가 물고기에게 덤벼든 것은 1시간 뒤였다. 상어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구름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1500m도 넘는 깊은 바닷속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미 상어는 물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상어는 푸른 바닷물을 뚫고 햇빛 속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러고는 바다로 다시 떨어진 상어는 곧 피냄새를 찾아냈고 즉시 배와 물고기가 지나간 길을 뒤쫓기 시작했다. 상어는 이따금 냄새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냄새를 다시 찾아내거나 그 흔적을 포착했고 그 즉시 맹렬하고 빠르게 배 뒤를 쫓아 헤엄쳤다. 놈은 아주 큰 청상아리였다. 바다의 그 어떤 고기 못지않게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놈으로 아가리만 빼고 몸은 전체가 아름다운 녀석이었다.
황새치만큼이나 푸른 등에 배는 은색이며 껍질은 매끄럽고 멋있었다. 놈은 커다란 아가리만 빼고 생김새가 황새치와 비슷했다. 놈은 지금 아가리를 꽉 다문 채 높이 솟은 등 지느러미를 흔들어 대지도 않고 칼날처럼 바닷물을 가르며 수면 바로 밑에서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다. 닫힌 아가리의 두 겹으로 된 입술 안에는 8줄의 이빨이 모두 안쪽으로 쏠린 채 나 있었다. 대부분의 상어가 가진 피라미드형 보통 상어 이빨이 아니었다. 사람의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므렸을 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노인의 손가락만큼이나 길고 양쪽 끝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바닷속의 어떤 물고기든 다 잡아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물고기는 너무나 빠르고 강한 데다 무장도 잘 되어 있어서 도무지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바로 이 물고기가 지금 점점 선명해지는 피냄새를 맡으며 바짝 속력을 올려 푸른 등 지느러미로 물을 가리고 있었다. 다가오는 상어를 보았을 때 노인은 이 놈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해치고 마는 상어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작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밧줄을 매면서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고기를 배에 묶느라고 잘라 썼기 때문에 밧줄은 그만큼 짧았다. 노인의 정신은 이제 말고 또렷했다. 그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품지 않았다. 이런 좋은 일은 오래 가지 않아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그 커다란 물고기를 한번 쳐다보고 상어가 접근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좋았을 걸.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공격하는 건 못 막겠지만 놈을 죽일 수는 있을지도 몰라. 이놈의 상어, 노인은 생각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상어는 고물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놈이 물고기에게 덤벼들 때 노인은 상어의 벌어진 아가리와 기괴하게 생긴 두 눈을 보았다. 그리고 놈이 앞으로 달려들며 물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덮쳤을 때 철퍽하고 이빨이 살에 박히는 소리를 들었다. 놈의 대가리는 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 등도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큰 물고기의 껍질과 살이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노인은 상어의 머리에 두 눈을 연결하는 선과 코에서 등 쪽으로 뻗어나간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작사를 힘껏 꽂았다. 그런 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육중하고 날카로운 푸른 대가리와 커다란 두 눈과 사정없이 덤벼들고 물어뜯고 모든 걸 삼켜버리는 아가리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상어의 뇌가 있는 자리였고 노인은 그곳을 찔렀던 것이다. 그는 피범벅이 된 짓무른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작사를 찔러 절반이나 넘게 푹 쑤셔 넣었다. 희망을 버린 채 하지만 굳은 결의와 더 나을 리 없는 저기를 품고 찔렀다. 상어는 몸을 뒤집으며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노인은 놈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상어는 다시 한번 빙그르르 돌며 밧줄로 제 몸을 2번이나 휘감았다. 노인은 놈이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상어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려 상어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상어는 몸이 뒤집힌 채 꼬리를 세차게 파닥거리고 턱을 덜거럭대면서 모터보트처럼 물살을 헤치며 힘들게 헤엄쳐갔다. 꼬리가 물을 후려친 자리마다 하얀 물거품이 일었고 상어의 몸통은 4분의 3이나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와 있었다. 밧줄은 곧 팽팽해지더니 바르르 떨리다가 툭 끊어져 버렸다. 상어는 잠시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고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상어는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놈이 족시 20kg, 놈이 족시 20kg미터는 놈이 족시 20kg은 뜯어먹었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 작살과 밧줄까지 몽땅 가져가 버렸어.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내 물고기한테서 또 피가 흐르고 있으니 다른 상어가 몰려올 거야. 물고기의 일부가 뜯겨나가자 노인은 물고기를 더 쳐다보기 싫었다. 물고기가 물어뜯겼을 때 노인은 마치 자기 자신이 물어뜯긴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내 물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놈을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놈은 내가 여태껏 본 상어 중에 제일 큰 놈이었어.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난 큰 놈들을 많이 봤어. 오래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모든 게 다 꿈이라면 내가 저 물고기를 낚은 일이 전혀 없었 일이었고 그저 혼자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거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말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되고 보니 저 물고기를 죽인 게 후회스럽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텐데 작살조차 없으니 상어들은 잔인하고 싸움을 잘하며 강하며 영리한 놈들이야. 하지만 난 아까 그 놈보다 더 영리했어. 아니,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그저 내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보게 젊은이, 이보게 늙은이, 생각일란 집어치우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항해나 계속하게. 그러다 일이 닥치면 그때 맞서 싸워.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만 해. 노인은 생각했다. 왜냐면 나에게 남은 건 그거밖에 없거든. 야구를 빼곤 말이야. 상어놈의 뇌를 찌른 내 솜씨를 위대한 디모지오가 봤다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군.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 두 손의 상처가 발 뒤꿈치 뼈 돌기만큼 커다란 장애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글쎄 모르겠군. 가오리한테 찔렸을 때 말고는 팔 뒤꿈치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말이야. 수영하다 놈을 받는 바람에 찔렸는데 무릎까지 마비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 이보게 늙으니 뭔가 즐거운 걸 좀 생각해 보게. 노인은 말했다. 자넨 지금 시시각각 집에 가까워지고 있어. 또 짐이 20kg이나 줄어서 그만큼 더 가벼워졌어. 노인은 배가 해류의 안쪽에 이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있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끝머리에다가 칼을 묶어 달 수 있잖아.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발로 아랫줄을 밟고서 칼을 노에 묶었다. 자, 그는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무기가 없진 않아. 바람은 선선하게 불었고 배는 계속해서 잘 나아갔다. 노인은 물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았다. 희망이 조금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 같은 건 생각하지 말자. 그는 생각했다. 죄 말고도 지금은 문제거리가 충분하니까. 게다가 나는 죄가 뭔지도 아는 게 없잖아. 죄에 대해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더구나 죄라는 걸 내가 믿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저 물고기를 죽인 건 어쩌면 죄였는지도 몰라. 비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닌가 싶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죄가 되잖아. 죄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또 죄에 대해 생각하리라고. 또 죄에 대해 생각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더러 생각하라고 하자.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성 베드로도 어부였지.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말이야. 하지만 노인은 그게 뭐가 됐든 자신이 관련된 것이면 생각해보는 걸 좋아했다. 읽을 거리가 전혀 없고 라디오도 없었던지라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다. 네가 저 물고기를 죽인 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먹을거리로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넌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어부이기 때문에 저 물고기를 죽였어. 넌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녀석을 사랑했고 또 죽은 뒤에도 사랑했어. 네가 녀석을 죽인 네가 녀석을 사랑한다면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아니, 오히려 죄보다 더한 것이 되나? 이보게 늙으니 자넨 생각이 너무 많아.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저 상어놈을 죽이고 즐거워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도 너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살지. 썩은 고기를 주워 먹는 놈도 아니고 다른 상어들처럼 단지 움직이는 식욕의 화신에 불과한 놈도 아니야. 아름답고 고상하며 두려움이라곤 전혀 모르지. 그 놈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훌륭하게 죽었어. 게다가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죽이게끔 되어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잡이는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일이면서 날 죽이는 일이기도 하잖아. 아냐, 날 살아가게 해주는 건 그 애야. 노인은 생각했다.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선 안 되지. 노인은 뱃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상어가 물어뜨는 자리에서 물고기의 살점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러고는 그걸 입에 넣고 씹으며 고기의 질과 좋은 맛을 음미했다. 뭇 짐승의 고기처럼 쫄깃쫄깃하면서 즙이 많았지만 색깔이 붉지는 않았다. 힘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시장에서 최고의 값을 받으리라는 걸 노인은 알았다. 하지만 피냄새가 물속에 퍼지지 않게 할 방법은 없었다. 노인은 아주 힘든 시간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변함없이 부드럽게 계속 불었다. 바람은 변함없이 부드럽게
계속 불었다. 바람의 방향이 좀 더 북동쪽으로 틀어졌는데 이건 바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고 노인도 그걸 알았다. 노인은 앞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다른 배의 돛이나 선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뱃머리 앞에서 뛰어올라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는 날치들과 누런 멕시코만 해초 더미들이 보일 뿐이었다.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고물에 기대어 쉬면서 이따금 성새치에 살점을 씹으며 노인은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고 그렇게 2시간가량 항해에 나갔다. 그때 다가오는 2마리의 상어 중에 앞에 놈을 노인은 보았다. 오늘 노인과 바다는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마리의 상어와의 결투는 어떻게 될지 내일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모두 잘 자요.